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또 코로나19 여파로 일본 자동차의 국내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판매 부진을 견디지 못한 닛산이 결국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남은 일본차 브랜드들의 위기감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판매 반등을 위해 마련한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분위기 반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관련한 내용 김승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닛산이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했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닛산이 지난달 31일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 닛산이 올해 말을 끝으로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 16년 만인데요. 한국 닛산은 시장 철수 이후에도 차량의 품질 보증과 애프터 서비스 등은 2028년까지 8년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상 한국 닛산의 철수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닛산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었고 당시 한국 닛산은 철수하지 않겠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초 직원의 절반을 내보내고 딜러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졌고 결국 백기를 들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점을 줄이는 거하고 시장을 철수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판매가 부진하길래 아예 한 나라 시장에서 나가겠다는 겁니까? 사실 이제 작년부터 이어진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노노재팬의 여파가 좀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일본차 불매 운동 여파 속에 닛산은 지난해 3천여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2018년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닛산은 140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고 2017년부터 3년 연속 적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딜러사인 프리미어 오토모빌도 지난해 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한국 닛산과 딜러사 모두 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판매량도 1,041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40%나 감소한 만큼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장의 판매 부진이 직접적인 철수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타격과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기 위한 포석 등 닛산 본사의 장기적 전략을 위한 구조조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날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공장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르노 자체가 미국에서 6개 공장 철수 등 뭐 다양하게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해외 공장에 대한 폐쇄가 앞으로 이제 결정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더욱이 이 자동차 제작사 자체가 앞으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겨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생산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림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코로나라는 중대 요소가 가미가 되면서 그 속도가 더 빨라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의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닛산의 구조 조정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닛산이 우리나라에서만 안 좋은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 일본 닛산이 지난해 이제 연결 실적 기준으로 이제 6,7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7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닛산이 연간 손실을 기록한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인데요. 결국 닛산 본사 자체의 구조조정을 위해 가장 먼저 판매가 위축된 한국 시장이 도마 위에 올랐고 스페인과 인도네시아도 이제 연결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닛산도 그동안 글로벌 판매와 생산 전략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当社がこれまで十分向き合ってこなかった失敗を認める正しい軌道へ修正すること、また回収が十分に見込めない余剰資産の整理を実行すること、その中で選択と集中を徹底し、コアマーケットセグメントに持続的に我々の経営資源を集中していく、これが今回中継見直しにあたっての考え方です。 닛산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그러면 도요타와 혼다 상황은 어떨지도
궁금해집니다. 여기도 많이 안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의 일본차 브랜드 역시 이제 일본 불매 운동 때문에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 도요타는 2018년 16,000여 대를 판매했지만 지난해 10,000대에 그치면서 37% 이상 판매량이 급감했고 렉서스도 10% 가까이 판매가 줄며 실적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혼다는 신차 출시 효과로 지난해 판매량이 소폭 상승했지만 올해는 5월까지 전년 대비 70% 이상 판매량이 떨어져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닛산 철수 결정 이후 두 브랜드는 철수설에 시달렸지만 철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는 닛산과 달리 한국에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체질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도요타는 지난 2018년 회계연도에서 680억 원, 2017년에도 600억 원, 2016년에도 450억 원 등 꾸준히 영업이익을 기록해 왔습니다. 혼다도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닛산과 달리 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최근 디젤 게이트와 배기가스 배출 논란으로 유럽계 브랜드가 타격을 입고 있는 데다 닛산이 빠져나간 빈자리도 공략할 수 있어 시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익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불매 운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여파가 계속될 것 같은데 두 브랜드에서는 나름대로의 출구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제 혼다는 이제 시장 변화에 맞춘 연식 변경 모델과 모터사이클 라인업으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고요. 예. 도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렉서스 역시 오히려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세우고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렉서스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라는 강점을 살리기 위해 최근 콤팩트 SUV인 렉서스 UX F 스포츠 모델을 공개했고 RX와 NX까지 전시하는 등 부진 극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차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조금 계속 자극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 렉서스는 친환경성과 퍼포먼스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과 정숙성이라는 다소 상반된 두 가치를 동시에 담아내고 그리고 다양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통해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전하는 브랜드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알려드리기 위한 지속적인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어려움 속에서 두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판매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최근 이제 WTO 제소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처리 문제 등 한일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승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